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33%, 그리고 코스닥은 0.26% 올랐습니다. 크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 3,100억 정도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특히 외국인들 수급을 들여다보면 오늘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싶죠. 그런데 사실 시장 수급이 나빴던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면 순매도의 대부분은 이 철강 금속 업종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엄청 났고, 그 나머지 업종들 보면은요,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수한 업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 수급은 괜찮았고, 또 외국인들이 저렇게 매수했던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기 전에 시장 주요 이슈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시장 수급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다시 이슈가 되는 게 오펙 플러스, 오펙하고 플러스 국가들이, 산유국들이 다시 기습 감산을 하면서 이렇게 유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급등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이 아니고요. 또 연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뭐 여러분들 상황 다 알고 계시죠? 물가가 잡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풀린 돈을 좀 줄이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더니 이 부작용이 지금 파산으로 자꾸 몰려서 그 정점에 있는 은행들, 그 중에서도 좀 부실한 은행들이 하나하나씩 정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을 갖다가 이런 파산 우려 때문에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가를 보면 금리를 좀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유가가 좀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선진국들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니까 지금 미국이나 연준이나 뭐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공공요금 인상 이번에 안 했잖아요. 지금 적자 많이 보고 있죠. 인상을 해야 되는데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상을 못했던 게, 석유가 계속 떨어지면은 다시 뭐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석유 가격이 다시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인상 나중에 한 방에 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의 힘이 자꾸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관련해서 저기 대장이 누구냐면 사우디가 되겠죠.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있잖아요. 지금 사우디가 미국 달러를 가지고 결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최근 이제 급부상하면서 사우디가 이제 뭐 석유 대금 위안화로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돈 앞에는, 이거 앞에 우리 제목을 제가 잠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돈 앞에는요 친구가 없습니다. 이건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리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되니까 친해지는 거지, 돈이 안 되면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안 친해집니다. 거짓말 같고 속물 같지만은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 곰곰이 얹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한테 뭔가 이익됨이 있기 때문에, 때마침 그 사람도 사람이 좋기 때문에 친해지는 건데,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내한테 이익됨이 없으면 걔하고 내하고 관계될 일이 없어요. 멀어집니다. 예전에 사우디에서 뭐 파는 게 석유밖에 돼 있겠어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여기 요색이 미국입니다. 계속 사우디 석유를 많이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돈 받아 물라 그러면은 미국 돈이 달러니까 달러로 또 이랬죠. 그랬는데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이 이제 이때 개방이 됐잖아요. 1990년대 개방이 돼가지고 경제가 성장하니까 석유 소비가 늘어나죠. 그런데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그때 경제가 좀 좋을 때라서 같이 가다가요. 근데 미국은 셰일가스 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국 내에 기름이 많고 오히려 수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우디 기름을 멀리까지 가서 사올 필요가 없게 됐죠. 근데 중국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사우디 입장에서 최대 고객은 누구냐면 중국입니다. 중국. 보세요. 무섭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국하고 관계를 맺게 되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돈도 힘인 거예요. 그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하죠. 옛날에는 저거 말 잘 들었는데 지금은 안 듣는다 하지만은 이 돈을 벌라고요, 돈을. 예전에는 사우디가 미국 말 잘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말 잘 들으면 돈이 생기니까 많이 사주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돈을 더 많이 벌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말 안 듣죠.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가 뭐 미국을 배신했냐 안 했냐 뭐 이래까지 이야기하는데 돈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 여튼 저런 식으로 산유국들이 따로 노니까 물가 관리에 좀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로 인해서 아마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 패권에도 약간 문제가 생길 거고, 약간 자꾸 이제 중국이 자꾸 부상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겠죠. 하여튼 세계가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크게 두 양갈래로 나뉘어져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냉전, 뭐 신냉전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할 수 있겠는데, 또 특히나 이 제공교롭게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 제일 그 무역 거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입니다. 우리도 참 난처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세계 주도권을 중국이 야금야금 차지하고 올라오고 있고 미국의 힘은 예전보다 약해지고 있는데 사우디가 우정이 아니라 돈을 뜯겼습니다. 뭐 그 사우디 입장에서는 옛날에도 돈, 지금도 돈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국가관계도 그렇고 사람이 앞만 좋아도 돈이 안 되면은 멀어집니다. 나는 속물이 아니고 정말로 난 참 진실된 사람이다 싶어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계시지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딱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는 속물처럼 안 살고 성인처럼 살았는지 안 그렇습니다. 돈이 안 되면은 아만 뭐 그런 거 우정이고 뭐고 없습니다. 지금 국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우디가 최근에 중국말을 잘 듣고 친해지는 이유도 돈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 최근 들어서 부채 이야기 자꾸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채 솔직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우리 그 나라 세금이 지금 뭐 천조가 넘었니, 많이. 나라 빚이. 또 어저께는 뭐 그 자영업자 빚이 천조가 넘었니,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말만 꺼내면 천조에 천조. 아, 참, 천조. 천억도 구경 못 해봤는데 천조. 근데 이게 지금 2023년도 오늘의 뉴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어떻게 됐냐? 2012년 뉴스입니다. 2012년도에 가계부채 천조입니다. 이미 2012년도에 가계부채는 천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또 1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으로 들어가면은 이 새끼들이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 모건 스탠리 같은 이 국제 신용 평가사들 있죠. 이것들이 선두에 나서서 우리나라 한번 밟을 겁니다. 예전에 IMF 때도 이 자석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라 한번 망쳐먹었거든요. 자, 하여튼 여러 신용거품이 우려가 된다. 가계부채 위험수. 이거는 지금 2002년도 뉴스입니다. 지금부터 20년이 더 된 뉴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부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생각할 때 부채가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부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부채 늘어난 거 보세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입니까? 전 세계 다 그렇습니다. 돈이 늘어나면은 전 세계 어느 국가든 다 부채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자체가 부채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이 대화 자체를 갖다가 못 끌고 나갑니다. 공부 좀 하십시오. 그럼 일단 전 세계에 이렇게 부채가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데 그 문제가 되냐? 이 부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내가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있나 이 말이에요. 내가 한 달에 100억을 번다. 그러면은 부채 30억 아무런 문제 아닙니다. 내가 100억을 버는데 30억이 무슨 문제냐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내가 부채 3억이 있어요. 한 달에 300만 원 법니다. 이건 문제가 되죠. 내가 3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부채가 3억 있으니까 그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한 달에 100억 버는데 30억이 무슨 문제냐고요. 중요한 건 이 부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돈벌이가 되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돈벌이를 못하면 집에 돈이 있나 이 말입니다. 너는 돈을 못 벌어도 집에 돈이 있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국가로 봐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되겠지요. 우리나라 무역을 통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가. 무역 수지도 있고 경상 수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들어가면은 요즘 문제가 되는 여행 수지도 문제가 되겠죠. 어떤 국가에서 돈을 버냐 이 말이에요. 규모가 되나 이 말입니다. 또 그리고 아니면은 우리 외환보유고처럼 국가에서 돈이 있나 이 말이에요. 이게 두 개가 있으면 부채가 많아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언제가 문제가 되느냐? 이 부채 규모보다는 국가가 돈벌이를 잘 못하거나 맨날 무역만 하면 적자가 난다든가 무역만 하면 적자가 난다거나 쌓아놓은 돈이 없다든가 이래 되면 문제가 되겠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고 우리 IMF 때도 부채 때문에 틀린 게 아니고요. 뻥 때리 됩니까? 뻥 때렸잖아. IMF 때도 86 아시안게임 했지요. 88 올림픽 했지요. 갑자기 잔치하니까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래가지고 좀 미국이 좀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아까 우리도 이제 선진국 되었다고 사람들의 선진국 바람이 불었습니다. 해외여행 90년대 초반에 자유화되고 맨날 국내만 돌아다니다가 비행기 한번 타보고 하니까 이제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 있다가 어설프게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니까 그에 걸맞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해서 금융시장을 개방했잖아요. 개방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금융을 갖다가 어릴 때부터 키워온 게 아니라 수입했다는. 우리나라는 전부 다 수입입니다. 과학기술도 수입이고 전부 다 수입했어요. 그걸 갖다 모방해서 배워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금융시장 개방을 또 하다 보니까 이거 금융기술들 전부 다 수입을 한 거거든. 그 투기 자금이 들어와서 몽땅 털어먹은 게 바로 그때 이제 IMF가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부채가 문제가 아니고요. 외환보유고에 돈 이때 맨날 언론 플레이로 거짓말 했는데 실제 이 새끼들 와서 열쇠 열고 공급 문을 열었더니 다 뻥이야.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개망신을 당하고 나라 탈탈 털리고 있던 거 그동안 국민들이 만들었던 거 다 팔아먹고 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 만들어졌죠. 여러분들 옛날에 그 역사책 뭐 좀 기억나십니까? 원나라가 어떻고 뭐 거란족이 어떻고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저 멀잖아요. 저 뭐 위쪽에 있고 우리나라는 요 반도 끝에 쪼매난 이렇게 나라인데 저서 이 쪼매난 나라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감시를 합니까? 그래서 여기 감시 감독 기구를 우리나라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 말 잘 들어라 이런 것처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새끼가 우리나라 내정 간섭도 하고 다 했지요. 옛날에 역사책 공부 좀 해보세요. 그 IMF 결과 이후로 만들어진 게 뭡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 맨날 떴습니다. 우리 국가기관인 줄 아는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 미안합니다. 매국노가 아니라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게 바로 우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야들이 자본시장을 갖다가 자본시장법이 어떻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들어진 게 이때 만들어졌다. 그 전에 이게 없었습니다. IMF 때 나라 막 탈탈 틀리고 모건스 틀리고 들어와서 나라 한번 휘젓고 나간 다음에 만들어진 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지금까지 이제 명맥을 쫙 유지하고 있죠. 그 은행들 여기 다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규제를 만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위원회, 뭐 감독원 이런 데서 뭘 철폐한다 그럽니까? 이 자본시장 개방을 했던 것처럼 규제를 갖다가 벌써 던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외환유치 유출이 이제 자유자재로 되고 투기자금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 가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흘러온 흐름입니다. 흐름에 대한 이야기고 부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금 현재 부채 늘어나고 이런 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유동성에 대한 문제는 투기자금이 한번 쑥 들어오고 쑥 나가면은 그냥 털털 틀립니다. 그리고 부채가 문제가 되었을 때 정부가 인위적으로 망하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가 뭐 동시에 망하거나 아니면 IMF 때처럼 다른 나라는 괜찮은데 해외에 있는 투기 자금이나 해외에 있는 국가들이 한국을 조질라고 들어오면은 그때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조질라고 들어오는 데가 옛날에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중국 놈들도 맨날 우리 거 뺏어가서 우리나라 조질라고 그러죠. 북한도 맨날 우리나라 뺏어가려고 그러죠. 미국 놈은 안 뺏어갑니까? 일본 놈 우리나라 잘못되면 조작할 나라인데
사방에 적들밖에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당이 되면 뭐 이쪽에 좀 우방을 맺고 어느 당이 되면 이쪽으로 우방 맺고 하는데 미친 찌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쪽도 미치고 이쪽도 미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되냐면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있고 이념으로 나라의 앞길을 걱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지금 이 새끼들도 우리나라에 간첩 많이 심어놨을 거고 이 새끼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여론조작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 동포들이 중국 저 위에 있잖아요. 한국말 잘하는 동포들이 들어와서 인터넷으로 뭐 여론조작하면 뭐 국내 뭐 다 틀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듣고 있는 일이 뭐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야들이 이 질화병 하지만 옛날에는 미국 놈들이 들어와서 그 질화병을 했겠죠. 그 이전에는 일본 놈들이 제국화할 때 우리나라 들어와서 여론조작하고 질화병을 했겠죠. 그 가운데 국민들은 털털 틀리고 있죠. 그러니까 불쌍한 민족인데 불쌍할수록 상록수처럼 배워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뭔가를 갖다가 우리가 살 길을 도모해야 되는데 정신 차린 놈들이 없으니까 나라가 개판으로 가는 거는 정해진 수순이다. 그래서 각자 도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진심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외국인들이 이렇게 기관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매수했는데 우리도 물량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위기 때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때마다 항상 기회였다. 위기 때마다 빨간색은 우리나라 위기가 왔을 때, 전 세계 위기가 왔을 때고요. 위기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기회였다라고 지금 1990년 그 이전 자료부터 한 몇십 년 전 자료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역사입니다. 역사.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지금 사야 될 때를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 앞서 말씀드린 것도 쭉 이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한다면은 그냥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냥. 자, 하여튼 이렇습니다. 많이 매수했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철강금속 많이 매수했죠. 그럼 철강금속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니까 포스코홀딩스 많이 팔았어요. 포스코홀딩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 새끼들 주가 끌어올려 놓고요. 연락에 팔아붙습니다. 시원하게 먹고 나갔죠. 시원하게 먹고 나갔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뭐 이거 평균 매수 단가 한번 쳐다보면은 저거는 이까지 떨어져도 본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를 때부터 본전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 새끼들이 거세게 팔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포스코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포스코 홀딩스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따라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해외에서 뭐 했니? 좋은 시장 개척했니? 해도 들어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안 됩니다. 포스코는 2017년대 이때 한번 탐욕 집회가 이때 사실상 끝났고요. 수급이 장악되니까 외국인들이 좀 더 모아서 이때까지도 치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게임이 한번 끝났고 그 이후에 2020년도에 이제 좀 기회가 있었어요. 여튼 이제 분할로 좀 우리가 매수해야 될 때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번 이렇게 가던 때가 있었죠. 여튼 분할로 매도해서 정리해야 되는 때고 그럼 지금은 외국인들 손톱을 나가는 게 비인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요때 매수해서 그 지금 매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보고 뭐 이야기하지 말고요.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하라고. 갑갑합니다. 갑갑해요. 나라의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고서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동하는 놈이 있고 따라가는 놈이 있고 정신 바로 박힌 놈들이 없으니까 나라가 개꼬라지 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세력들이 오늘 26개 종목 순매수를 했습니다. 종목이 많아서 좀 보니까 지금 농심 있죠. 농심이 지금 게임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끝났죠. 농심 들어가면 안 됩니다. 농심은 이제 게임이 끝났다라고 분석되죠. 농심은 이럴 때 좋은 신호 이럴 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좀 해봐야 되고요. 지금 그렇죠. 이럴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게임 끝까지 신호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농심이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온다 사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고서도 나는 모르겠다. 내 감정적으로. 그거는 그 사람 투자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식으로 투자하고 있는 공금에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라고. 투자하고 내가 안 맞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투자해서 돈 벌 수 없으면은 그냥 살아야 돼요.
그냥 이래 부동산 아니면 주식 이거 자본소득을 거둘 수 없으면은 이거에 대한 지능이 없으면은 그냥 막 살아야 됩니다. 소소하게 시골에 집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요런 종목들 있죠. 요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온 이 종목들 있죠. 동국산업 조심해야 됩니다. 요런 때 관심을 가야지. 아무리 좋은 뉴스 나와도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서운인텍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죠. 세아 베스틸, 일성신약 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종목들은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사우디 요즘 뭐 나서서 원유를 감산하고 선동해가지고 또 유가를 끌어올리고 하고 중국 편 돌고 하는 게 다 돈입니다. 돈. 돈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국제 질서가 지금 다시 돈으로 재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이 다시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국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죠. 지금 쌓아놓은 돈이 있어서 좀 그런 건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독재 체제로 가면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어떤 내가 권력을 갖다가 계속 유지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못 살게 만들고 일부 사람들이 그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로 권력이 곧 돈이기 때문에 그래 돼 있습니다.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 돼 있기 때문에 나라는 부패하고 오래되면 중국이 개판 날 거예요. 저는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구 구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기필코 올랐어야 됩니다. 올랐어야 걔들이 살아남는 거고, 왜냐하면 머지않아서 한자녀 정책 실패해가지고, 지금 중국에 20, 30대 5천만 명이 결혼할 짝이 없거든. 나라가 지금 개판나기 직전에 와 있다는 걸, 늙어가 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걸 걔들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전에 지금 빨리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걔들은 저렇게 지금 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우디가 미국 말을 안 듣는 이유는 미국이 돈이 안 되니까, 예전만큼 돈이 안 되니까 막 그런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예전에 우리가 뭐 경험했었던 이야기 쭉 해드렸지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세상 참 냉정하다. 나쁜 놈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내 살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쁜 놈이라고 내가 욕을 하는 나는 착한 놈이냐? 그건 아닐 거다 이 말입니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들께서 옆에 지내는 사람들 쭉 생각해 보면 정말로 사람이 좋아서 사깁니까? 돈이 되고 이익됨이 되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멀어지고 이익됨이 없으면은 그 사람 안 만납니다. 그냥 관계가 쑥 저절로 정리가 돼요. 그래 됩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어떤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고 나라에 생각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살 길은 내가 찾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거고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뭐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피곤하게 살면 귀찮은 일이 많이 생기니까 좀 편안하게 살고 싶으니까 이런 거라도 공부하고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